네, 이번에 어도비 서브스탠스 3D에서 소개를 드리고 활용 범위, 시장 확대성, 그리고 실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서브스탠스 3D 컬렉션은 과거에 아마 그 알레고리드믹 제품을 이제 어도비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 제품의 이름이 약간 변경이 되었고 기능적인 부분, 인터페이스 부분이 그 어도비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권을 보시게 되면 이 서브스탠스 3D 스테이저 이거는 이제 과거의 그 어도비의 디멘션 제품의 업데이트 버전이면서 디멘션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저라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기존의 서브스탠스 페인터와 뭐 디자이너 쪽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제품 기능으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서브스탠스 페인터 쓰고 있는 것이 서브스탠스 3D 페인터로 뭐 그 페인터 이름은 동일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러 과거에는 그 알키미스트라는 제품으로 나가게 됐었고요. 그 3D 에셋 재질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 툴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노드 기반의 재질을 만들 수 있는 그 솔루션으로 과거의 디자이너 이름이 이제 서브스탠스 3D 디자이너로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아이콘 모양도 다 이게 어도비 아이콘적인 모양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어도비 쪽 친숙한 소프트웨어가 어도비가 좀 대중적이죠. 네, 이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기반을 두면서 이제 기존의 그 알고리드믹 제품 때 있었던 기능과 플러스 어도비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롭게 제품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서브스탠스 3D 컬렉션은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뭐 낱개라도 판매가 되고 전체 묶음도 있긴 했었는데 이제 전반적인 큰 두 가지 그 패턴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팀즈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는데 팀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인터, 디자이너, 스테이저, 샘플러 4개 그리고 월 3D 에셋을 100개씩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같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제품과 동일합니다. 에셋도 월 100개씩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API 개발 쪽, API 스크립트 제작 쪽이나 CAD 임포트 오토메이션 같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좀 전문적이고 좀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범위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발 요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좀 구분을 좀 해놨고요. 뭐 이런 문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팀즈와 엔터프라이즈와 뭐 어떤 거 쓰면 되냐라고 문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개발 쪽 그리고 CAD 파일에 CAD 포맷을 임포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기타적인 뭐 스토리지 부분이나 서비스, 폰트, 뭐 어도비 브리즈 같은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어도비 서브스탠스 3D, 페인터, 디자이너, 샘플러, 스테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D 텍스처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모델링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재질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뭐 이게 색을 좀 전문적이고 실사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뭐 포토샵이나 뭐 기타 소프트웨어 등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긴 한데 작업 과정이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나 호환성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서브스탠스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제품에 대한 재질을 입히는 작업, 만드는 작업, 그리고 타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의 어떤 재질을 좀 실사감 있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요소나 뭐 게임 요소고, 그리고 섬유 재질, 섬유, 의류까지도 다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실사적인 느낌이죠. 뭐 실밥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 뭐 신발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시계 같은 부분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청 같은 재질까지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 게임 부분에서 활용이 되지만 게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옷 재질이나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탠스 3D는 이제 어도비에서 요 묶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3D의 작품을 이제 정교하게 재질을 입히고 이러한 요소들을 게임이나 영화, 건축 쪽에서 재활용하면서 호환성 있게 확장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된다면 3D 에셋의 그 텍스처링을 위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 3D 재질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D 그 뭐 샘플러나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제 텍스처
어떤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성 요소 이렇게 4개로 스테이저, 샘플러, 페인터, 디자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셋을 뭐 과거에 30개씩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 어도비가 통 크게 이제 100개씩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먼저 스테이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 올인원 솔루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어도비가 뭐 디멘션 제품 가지고 이렇게 3D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화면 내에서 모델을 불러오고 색상을 입히고 또 출력까지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도비 에어로 기능까지도 연동이 돼서 그 AR 콘텐츠까지도 연결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모든 게 쓸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알고리즘에게 이제 서브스탠스 제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가지고 있던 큰 장점들이 있죠. 재질이나 주요 기능들을 이 스테이저 쪽에 많이 추가가 시키면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이름으로 스테이저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샘플러는 이제 과거에 알케미스트라고 했죠. 이제 그 재질을 만드는 거를 정말 이제는 그 누구나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물론 뭐 디자이너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뭐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어디 뭐 돌아다니다가 뭐 나무 재질이나 옷 재질, 흙, 눈이 오는 장면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의 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 샘플러에서 불러와서 그 재질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외국에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좋은 재질 같은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 두고 나서 샘플러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 3D 재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손쉽고 완벽하고 또 무엇보다도 타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끄러운 재질이나 패턴 이런 기반을 그 노드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재질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도비가 그 이제 기존에 서브스탠스가 가지고 있었던 에셋의 플러스 전문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들였고요. 이제는 그 이 3D 에셋 자체가 그 10,000개가 넘어갑니다. 이 이제 뭐 영상이 뭐 1년 후에 보게 되면 또 뭐 20,00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뭐 3,000개다, 5,000개다, 뭐 6,000개 했는데 지금 이제 10,000개가 넘어가면서 전문적인 그 이 재질, 매트리얼 소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갖다가만 써도 그 굉장히 전문적인 그 재질을 입힌 그 효과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탠스의 그 활용 범위를 보게 되면 역시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입니다. 예, 게임 시장에서는 대다수가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게임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요즘 그 재질이나 어떤 요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사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영화와 애니메이션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캐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색상만 입히고 그냥 그 뭔가 그 약간 단순 일러스트 같은 느낌의 색상만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서브스탠스를 활용을 하면서 실사적인 느낌, 그 건축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저희가 고객한테 시안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부분도 이런 그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워낙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결과물이 훌륭하죠. 네, 그래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주로 뭐 게임이나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의류 시장까지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적용이 쉽고 실사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서브스탠스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브스탠스의 키포인트를 보게 되면 실사적 표현, 이제 그 서브스탠스에서는 그 PBR, 그 피지컬 베이스 렌더라고 해서 물리적 기반의 렌더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떠한 그 재질을 입혔을 때 그 재질을 그냥 그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빛에 반사되는 모습과 색상, 각도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접혀져 있는 부분, 빛나는 부분, 뭐 빛이 닿는 부분,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자까지 나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기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그 PBR 기반으로 실사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트리얼 적용을 시켰을 때 하나의 매트리얼만 가지고도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을 페인터를 통해서 재질을 입히게 되면
페인터의 속성에서 그 색상이나 어떤 그 추가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실제 고객한테 뭐 어떤 시향 같은 거 보여줄 때 보게 되면 하나를 만들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상 계속 바꾸면 되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실시간 적용이 되고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유니티나 맥스나 마야나 뭐 카티아나 뭐 클리오 그리고 뭐 브이레이 그리고 어도비에는 뭐 스테이지 같은 경우 이 호환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이게 호환성이 안 맞으면 참 뭐 어도비를 위한 소프트웨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3D 소프트웨어 간의 뛰어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간에 건너가면서 이게 또 색상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페인터에서 작업된 그 어떤 모델링과 재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 맥스의 뭐 VLA나 스케치 페이브나 뭐 스테이지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색상이 거의 뭐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다르게 표현이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브스탠스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 게임 디자인을 위해서는 서브스탠스가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활용되는 범위가 많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들어가는 그 재질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확장이 돼서 뭐 영화에서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 쪽에도 만들게 되고요. 예, 그리고 패션 디자인 쪽까지 어떻게 보면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문성이 인정이 되면서 그 요소들이 인정을 받고 그 샘플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다양한 영화, 뭐 패키지, 뭐 건축, 뭐 의류까지 다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에 젤도 입히는 부분들도 적용이 되고요. 패키지 제작. 네, 저희가 이것도 주로 과거에 뭐 포토샵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서브스탠스 활용하시게 되면은 정말 디테일한 실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브스탠스의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그 서브스탠스 3D 샘플러입니다. 그 재질 요소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샘플러 자, 조직을 실행을 했고요.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모델링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야외에서 찍은 이런 뭐 어떤 우류 재질이나 뭐 이게 돌멩이 같은 재질들은 어떤 콘텐츠, 캐릭터 같은 요소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직접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소를 저는 이제 돌멩이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 서브스탠스에서 AI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이 들어갑니다. 여기 AI 파워죠. 기존의 방식처럼 뭐 그냥 뭐 비트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다. 뭐 빛의 반사 그 효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이미지 하나 찍은 거 가지고 한번 AI 기능을 응용을 해서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러가 분석을 해요. 아까 제가 돌사진 찍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재질 쪽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적용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것도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냥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지금 단축키에 관련된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들, 돌멩이 부분들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 배치를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타일링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예,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뭐 이 전반적으로 다 쓸 것인지 아니면 뭐 트리밍만 해서 쓸 것인지 하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잘 찍힌 것 같아요. 네, 잘 찍힌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결과물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블러 효과를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적용을 들어가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디테일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거 뭐 펼치면은 좀 없어지고
여기에 관련돼서 또 효과를 하나 주고 싶으면 좀 약간 젖은 듯한 그 비가 오는 날씨에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재질을 입히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워터 효과를 줍니다. 또 워터를 효과를 주면은 물에 젖은 모습이죠. 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젖었나요? 네, 너무 젖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워터 레벨을 조금 줄여주시게 되면은 네, 확 줄여볼까요? 기본값이고요. 살짝 올려주면은 예,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해졌죠. 이렇게 예, 디테일하게 좀 젖혀 있는 부분 그리고 어두움까지도 요 밝기 어둡게 비가 왔으면 살짝 어두운 느낌이 조금 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게 물에 확 젖은 모습. 아 이러면 돌 표현이 너무 안 되죠. 네. 그리고 끝 부분에 관련된 젖어 있는 그 끝자락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이 디테일한 모습까지도 다 설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이 나와 있는 모습을 한번 표현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뭐 그 디스플레이먼트에서 이렇게 자, 확장을 시켜볼게요. 네. 퀄리티 부분들을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은 좀 징그럽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좀 하나의 사진만 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단일 컷 이미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근데 너무 튀어나오면 지저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그 다양한 여기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에셋의 모양도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되는 모습을 뭐 이거는 사각형 모양이지만 이것을 한번 옷에 입혀볼까요? 아유 이거 옷돌멩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천 같은 모습들 같은 거 만들 때 아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특징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를 조금 더 보여드려 볼게요. 네, 하나를 더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제 의류 천에 관련된 그 재질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펙트 부분에서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추가된 그 기능인데 자 크로스 위블라고 해서 이제 천의 재질을 입힙니다. 이거면 또 바로 빠릅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듭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모양들에 관련이 돼서 그 패턴 사이즈 같은 설정들도 이렇게 가로가 길게 세로가 길게 설정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 2개, 매듭 2개죠. 이거는 이제 그 천 같은 거 넣었을 때는 다 모양이 맞죠. 이게 그 사이즈 부분을 반복되는 부분 하나로 잡아주시면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옷 재질이나 그 게임의 어떤 콘텐츠나 옷 이 부분 재질을 입힐 때 하나의 소스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 2개 정도 그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게임 쪽에 좀 더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 예. 예,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4단계. 그리고 여기에 관련이 돼서도 역시 그 뭐 색상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원 컬러잖아요. 네, 원 컬러를 뭐 투 컬러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뭐 색상을 저희가 이 포토샵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예, 제가 좀 진하게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잡을 수가 있고요. 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성 요소를 일단은 하나만 해볼게요. 좀 크게 보는 이유는 이제 보여드릴 게 이 실이죠.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폴리에스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메탈릭이면 쇠죠, 쇠. 네. 이런 표현들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예, 구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두 번째는 뭐 폴리에스터로 적용을 시키겠다. 네. 뭐 맞는 부분들 물론 그 철로 옷을 만들진 않겠지만 뭐 게임 캐릭터 같은 거 만들 때 보게 되면은 뭐 메탈릭 요소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또 강철 이미지가 좀 강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좀 그 강력하게 설정을 좀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소 자체를 자 이제 뭐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는지 보게 되면 뭐 디자이너나 페인터 쪽에 바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 에셋 요소를 익스포트를 내보내게 되면은 자 파일 네임 네
샘플 공유도 잡아주고 데스크탑에서 자 보게 되면 서브스탠스 그 페인터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끔 이 SF 파일로 이 포맷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해상도는 뭐 높게 잡으면 좋죠. 지금은 뭐 큰 용량을 차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 내보내주게 되면은 포트가 완료가 됐고요. 자 데스크탑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 확장자가 SBSAR 확장자로 이제 그 서브스탠스나 페인터 쪽이나 디자인 쪽에서 불러와서 직접적으로 이 파일 자체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샘플러는 뭐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툴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소는 제가 이따 이제 다음 화면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요. 먼저 스테이저 쪽을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저는 제가 뭐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적으로 원래 만들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서브스탠스에 전문화된 이런 그 요소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친근감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저 서브스탠스의 그 샘플 소스죠. 자, 이것도 다 이쪽으로 다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을 보게 된다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제공 그 부분에서 이제 재질 또 과거에는 이게 처음에 그 과거에 디멘션 있을 때만 해도 너무 기본적인 재질이었는데 이제 서브스탠스의 재질까지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제가 이제 클라우드 기능을 쓴다면은 이 라이브러리 이 기능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이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제 라이브러리 등록된 부분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헤드는 이 부분, 그리고 뭐 바디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보면 다 적용이 되죠. 네. 예. 그리고 빛에 반사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좀 멋이 없네요. 조금 바닥을. 네, 물론 이제 페인터의 어떤 전문성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축키도 많이 비슷하고요. 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빛에 대해 관련된 반사 효과가 낼 수가 있고, 뭐 백그라운드 요소 같은 것들도 손쉽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S에서 한번 모양을 한번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뭐 통을 하나를 두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이즈 같은 조절 등도 다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죠. 배치가 되죠. 이렇게. 네, 배치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위아래로 이렇게 통과되는 모습을 만든다. 이렇게 쑥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겹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딱 걸리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개체에서 충돌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주고요. 충돌을 일어났을 때 뭐 충돌되는 부분들은 그냥 뭐 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겹치는 부분은 그냥 밀착하도록. 그래서 이제 아까는 쑥 들어갔지만 지금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딱딱 이렇게 배치가 돼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재질은 제가 라이브러리 있는 재질을 좀 입혀주게 되면은 네. 네,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형태대로 자 이렇게 좀 구성을 좀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를 쓰고 싶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텍스트 그 메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앞쪽으로 빼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자, 크기 부분을 조금만 줄여주고 네 그리고 글씨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이제 그 텍스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속성 그 메뉴 부분에서도 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개체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값이 나와 있는데 이 텍스트 수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글씨 입력이 되고요. 그 조명 관련된 부분도 역시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모양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질 관련된 부분도 이제 텍스처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글씨에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뭐 이제 고급 뭐 어떤 그 3D 모델 쪽에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좀 차이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올인원 솔루션 개념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작업에 관련된 효율성 부분들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어도비의 특징이 그런 게 있거든요. 손쉽게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뭐 백팩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라이브러리 그 메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네, UV 생성까지도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네, 이 요소에 대해서 이제 뭐 가방 같은 부분들을 이제 옆에다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에 모델링을 만들겠죠. 만들게 되면 뭐 재질을 입히고 싶으면은 역시 그 간단합니다. 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네. 자, 여기 이미지에서 자, 요 이미지를 뭐 적용을 좀 이렇게 시켜주고요. 네. 시켜주고 크기 부분을 네, 조금 늘려주고요. 자, 뭐니 하나의 화면에서 좀 지금 영향이 조금 있어서 예. 자, 만들어주게 됐고, 자, 이 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중간 편집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샘플 같은 거 만들 때 뭐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것들을 뭐 캐릭터 옆에 두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재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그 속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PSD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자, 불러와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확장된 요소를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백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 요소들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어떤 시장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금 현재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그래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픽을 선택을 해주고 자, 이미지를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이게 아트보드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뭐 나이키, 하나는 아디다스 도스입니다. 그럼 적용이 된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손쉽게 포토샵에서 이제 뭐 아트보드 유형이나 레이어 구조 여러 개를 만드신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성으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이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요소를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시안을 볼 때 조금 둘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미지 일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요 그 어도비의 그 스테이저에서 그 조명 값과 백그라운드 값을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딱 배치를 시켜주는 모습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조명 값을 조절을 해주면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요소 같은 것들을 손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브스탠스 3D 페인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샘플에서 만든 그 리소스 파일을 이제 어떻게 불러오는지 보면 왼쪽 위에 상단 메뉴 파일에서 자, 임포트 리소스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리소스 추가하는 메뉴가 보이게 되고요. 자, 저장된 위치에 있는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해서 아까 이 파일이었죠. SBSAR 파일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리소스로 인식을 되게 되고요. 자, 아래쪽 옵션에 보게 되면 import your resource to 소스를 이 리소스를 현재 세션에만 쓰겠냐 아니면은 아예 저장해서 쓰겠냐. 저는 그냥 현재 세션에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페인터에서 인식이 돼서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 네, 파일로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죠. 네, 뭐 활용돼서 잘 만들어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서브스탠스 페인터는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파일을 불러올 때 호환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셀렉트 메뉴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러올 이제 뉴로 만들 때 파일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뭐 OBJ 파일이나 뭐 FBX 파일 형태, 맥스나 마에서 만든 파일을 이제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서 자,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됩니다. 옵션적인 선택 부분들을 다양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 기본값만 불러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구축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메이크가 되어 있으면 그 메이크 된 그 맵 파일 자체를 같이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정 없이 일단 뭐 일반 매트리얼과 스마트 매트리얼 적용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게 되면은 서브스탠스 페인터에서 네, 이 뭐 맥스 파일이나 뭐 FBX 파일, 뭐 다른 3D 파일 자체를 분석을 해서 예, 자동으로 네, UV 언래핑 작업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예, 작업 파일을 네, 불러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FBX 파일을 불러왔고요. 자, 오른쪽에 텍스처 그 셀 리스트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그 옵션으로 이렇게 좀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마스크 부분에 저희가 뭐 페인팅 작업을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만든 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냥 어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괜찮기도 하네요. 괜찮네. 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보다는 뭐 기본적인 재질 값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뭐 블랙에 뭐 아이언 마스크, 아이언맨 형정을 들어가고 싶게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왼쪽에 이제 그 값과 이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메뉴에 보게 되면 라이브러리 탭에 스마트 매트리얼 값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스마트 매트리얼 값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원래 값이 이 값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들이 오른쪽에 텍스처 세팅 값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그 아래쪽에 이게 베이크 작업이 안 된 그 파일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매트리얼 적용이 된 값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매트리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메쉬맵 부분을 적용시키는 베이크 작업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브스탠스에서도 이 값을 분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게 됩니다. 뭐 해당 값을 정확하게 1대1 매칭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기본 값으로 베이크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이 돼서 뭐 노멀 맵 부분, 그리고 월드 스페이스 노멀 맵 부분과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시켜 주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밋밋하게 보였던 이 스마트 매트리얼 값 부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 주게 되면 이제는 좀 리얼하게 좀 적용이 되죠. 이렇게. 좀 훨씬 낫죠. 일반적인 값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이렇게만 보이게 됩니다. 스마트 매트리얼 값을 적용시켜도 일반적인 값인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베이크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전문적인 색상 보정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두 부분 들어갔고요. 그리고 단축키는 뭐 기존과 동일한데, 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 빛에 반사된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에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은 브러쉬가 조금 더 많아졌고, 그 포토샵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브러쉬 부분들이 그대로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슷하지만 뭐 이 브러쉬에 설정되는 부분들이 포토샵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업이 한결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그 아이언맨이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총알을 맞은 듯한 모습을 만들고 싶다 하게 되면 상단에 이제 브러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적용을 시켜주게 되고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이게 브로큰 글래스인가요?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깨지는 모습이죠. 자, 레이어를 잡아주고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총알에 맞은 듯한 모습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 싶을 때 뭐 길게 누르게 되면 길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모양 브러쉬에 관련된 설정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되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메모리 성능이 좋거나 컴퓨터 성능이 받쳐주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매트리얼 값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만, 채널 값을 보게 될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 단축키 B를 누를 때마다 다양한 값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오른쪽 위에서 설정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부분들을 그대로 다른 소프트웨어 쪽에 적용을 시켜서 이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브스탠스 3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이제 뭐 지금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느라고 소개와 이제 데모를 뭐 한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개별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음번에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